그쵸? 미쓰비시 일렉트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디자인 뭐 없죠. 북한은 근데 디자인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특색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ABB 하면 좀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요. 파낙 하나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 치고는 민트 로봇은 정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네. 안녕하십니까. 로봇과 AI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로보티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를 맡고 있는 강민석이고요. 벌써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봇 회사 로봇 디자이너가 말하는 로봇 디자인인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저희 로보티스트 채널 제작을 맡고 있는 김건우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PD입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네 나오게 됐는데 지금 간만에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한 달 또 열심히 달린 것 같네요. 네. 이제 이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 민트 로봇의 8 시리즈를 또 디자인하셨잖아요. 요렇게 나올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넣을 생각인데 이미지를 로봇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는 타 로봇 회사들의 어떤 로봇 디자인들은 과연 좀 어떻게 보는지 민트 로봇의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은 다 관여하고 계신데 네. 일단 이사님이 이 로봇 디자인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좀 먼저 한번 소개. 저는 원래 로봇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일단 한 2009년, 2010년 때부터 이제 제가 전공을 시각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굉장히 범위가 많잖아요. 근데 디자인 중에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약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주얼이라고 하면은 시각이란 걸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시각 소통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의 대표적인 분야는 이제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아트 디렉터 쪽이라서 저는 원래 제 대학교 시절 때는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광고로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광고 회사를 또 폐기로 차려가지고 뭐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화장품 뭐 용기 디자인 아니면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민트 로봇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로봇에 대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로봇 디자인은 보통 이제 제품 디자인에 이제 속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품 디자인 전공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로봇 디자인을 관여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카탈로그도 만들어주고 하다가 뭐 로봇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또 알게 되고 뭐 사실은 뭐 회사에서 디자인만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네, 뭐 맞죠. 이전에도 뭐 그런 뭐 세계 뭐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죠. 3대 네. 디자인 어워드가 이제 레드닷, IF, 아이디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IF는 제가 20대 때 한번 받았었고 와 여기 민트 로봇에서 이제 웹 디자인 관련해서 한번 상을 받았고 전체 브랜딩 쪽으로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브랜드들 거 쫙 봐도 너무 그냥 흔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어쨌든 민트 로봇도 산업 로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출시된 제품들은 산업용 네네.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민트 로봇과 어떤 같은 선상에 있는 로봇 브랜드들, 대기업들 위주로 보니 솔직히 민트 로봇만큼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뭐 디자인만 놓고 보았을 때는 네. 사실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 회사가 있습니다. 협동 네네. 로봇의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봤어요. 봐야 되죠. 그 회사의 디자인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거의 카피품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일단 스트럭처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 외에 이제 디자인적인 거라든지 디자인적인 그런 세세한 것까지 똑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로봇 디자인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있잖아요. 네. 어떤 로봇의 어떤 디자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로봇이 이제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각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네네. 단순하게 저희는 당연히 기능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사각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특이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각형이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네네. 사각형으로 만듦으로써 이제 로봇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네. 돌아가는 관절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근데 그 우리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지금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손실이 과연 기능적으로 몇 퍼센트 차이가 있는지라고 봤을 때 저는 1%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1% 때문에 과연 우리가 다른 로봇처럼 동글동글하게 가야 되는지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일단 독창성 있게 가자. 뭐 이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희 디자인 철학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으로 했던 것이 있고요. 네네. 사각형으로 함으로써 장점은 이제 보통 이제 로봇 암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캐스팅이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주물을 떠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한 대량 생산으로 이제 주로 잡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요. 뭐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가죠. 하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스타트업이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CNC 가공을 했던 거고요. 그 뭐 마침 저희가 뭐 정밀 감속기를 만들고 있었고 CNC 가공하시는 이제 저 테크니션 분들도 있어가지고 CNC 가공을 했던 거고 CNC 가공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공의 이제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사각형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거를 또 CNC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노다이징이라고 하죠. 애플이나 그런 뱅앤올로슨 같은 그런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고급 이제 후가공 처리인데요. 그것도 저희 로봇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트 로봇이 바디 전체가 이제 아노다이징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뭐 그러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생산성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좀 내고자 사각형으로 디자인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와 비슷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사이버 트럭이라고. 네네. 사이버 트럭도 사실은 저희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직선 위주의 이제 그런 그 가공이나 그런 것들을 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살짝 질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어쨌든 네네. 저는 기능성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학적인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민트 로봇은 미학을 더 기능이 그렇다고 저희가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압도적으로 뭐 이 디자인 하나 때문에 떨어지면은 저희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디자인은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이제 좋은 디자인인데 혁신적인 디자인. 제가 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민트 로봇과 이제 같은 장르의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장르라고 한다면 네. 이 로봇 장르를 만들고 있는 이제 전 세계 이제 탑5 회사가 어딘지 누군지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탁 매겨주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참 또 놀라운 사실이 두 군데 빼고 다 일본입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5등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5등이 뭐죠? 뭐 미쓰비시인가요? 네, 미쓰비시. 와, 이게 보면 점유율이 약 5에서 10%. 일단 뭐 전 세계-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만든 회사고요. 뭐 네. 워낙 근데 로봇 외에도 뭐 워낙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쪽 브랜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디자인. 뭐 없죠. 그냥 순수하게 제조 목적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0%라고 봐야 되죠.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오로지 네. 이 그냥 쓰임에 맞게만.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4등이 네. 독일. 독일 쿠카였나? 예. 그거 맞습니다. 쿠카는 사실 쿠카도 되게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만든 회사고요. 네. 워낙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쪽에 이제 아, 많이 근데 쓰이고 있고. 쿠카는 근데 디자인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조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전통 산업용 로봇의 디자인은 크게 뭐 특색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쿠카라는 기업이 이제 이 심볼이 이제 주황색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황색 로봇 하면 그냥 쿠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색깔로도 쿠카는 그쵸. 또 디자인은 별 크게 신경 거 좀 안 썼는데 진짜 안 썼을까요, 근데? 뭐 제 생각은 뭐 안
안 쓴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네네. 이 미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기보다는 메카니컬 디자이너라고 하죠.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다 해버려요. 아마 다른 뭐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뭐 보긴 다른 봤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에서 네. 뭔가 로봇이 만들고 있는 거 주황색 로봇이 보이네? 이건 쿠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쿠카가 지금 중국한테 인수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위 또 3위는 야 야스카와. 딩동댕입니다. 야스카와는 그 미쓰비시처럼 엄청 큰 그룹은 아닌데 전통적으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로봇 쪽에 좀 꽤 오래 있었던 회사고요. 파란색 로봇 하면 야스카와 겁니다. 단순해요. 로봇 회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기업은 새로운 회사가 사실 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거기서 검증하기가 일단 어려운 거죠.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느낌은 요런 거야 정도 어떤 컬러로만 컬러 정도만 네. 표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냥 한 번에 다 얘기하죠. 너무 답답한데. 스위스 ABB. ABB ABB도 이제 그 미쓰비시처럼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ABB 하면 좀 특별한 디자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ABB가 그 흰색 로봇에다가 ABB 맞아요. 적혀 있는 그 게 ABB 있잖아요. 로고가 좀 특이하죠.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산업용 로봇도 좀 이뻤으면 하는 마음인데 앞전에 나왔던 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그 공장에 가면 그냥 있을 것 같은 애들. 맞아요. 공장에 쓰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산업용 국내 이제 산업용 로봇 기업인 이제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을 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로봇들이랑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전 산업용 로봇은 디자인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맞죠? 네. 그 1위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또 파낙. 파낙. 네. 완전 그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네, 파낙. 노란색. 되게 이름은 또 중국 이름 같은데. 파낙. 굉장히 오래되고 네.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계속 그 노란색을 얘들도 계속 고집했던. 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형광색, 초록색도 있고 다양해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애들 치고는 민트 로봇은 정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 디자인 철학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품이 아무리 또 혁신적이어도 사람이 이쁜 제품을 쓰고 싶잖아요. 이쁜 물건을 갖고 싶어하고. 이쁘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수가 좋아하는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치면 민트 로봇의 어떤 기술력 차이라든지 예를 들면 민트 로봇 같은 또 다른 또 스타트업 로봇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있다고 친다면 기술력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더 이뻐요. 그럼 저 같으면 민트 로봇 쓸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저는 어쨌든 제조 산업에서는 네. 디자인이 이쁘고 막 내 만족을 한다 그런 건 없고 네네. 일단 기능도 음. 중요한데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가격도 중요하진 않아요. 가격이 싸면은 중국 것이 아마 전 세계를 장악했겠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좀 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거든요. 기능성도 중시해야 되고 미학적인 것도 중시해야 되고 산업 디자인 자체는 그렇다 치면 제일 이사님만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점은 이거다. 정리를 잘한다는 게 저는 디자인을 잘하는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요. 정리하는 것. 어떤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사라든지 나사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지 어떤 사이즈를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도 다 사소한 거. 이것도 잡스랑도 되게 뭐냐. 잡스도 그 나사 없애려고 난리를 쳤다. 그래요? 뭐 필요하면 없앨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선택에 따른 거죠. 네. 정리를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거죠? 포괄적인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김 PD님이랑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제가 또 질문 좀.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게스트분들 좀 모셔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저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